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입니다. 이제 피부과 의사 26년 차입니다. 저는 주로 피부암을 비롯해서 그런 피부외과와 모발 질환 분야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반점과 같은 그런 색소 질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피부암은 쉽게 말해서 피부에서 생기는 암인데, 피부는 겉에서부터 안으로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피부 구조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피부암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표피에서 생기는 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유래하는 표피의 세포에 따라서 피부 팽팽세포암이나 또 기저세포암, 그리고 악성 흑색점과 같은 그런 암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악성 흑색종이고, 가장 흔한 것은 기저세포암입니다. 피부암은 처음에는 대부분 점이나 뾰루지처럼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저세포암이나 흑색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점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점하고는 달리 빨리 크기가 자라고, 또 그 경계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삐죽삐죽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때 점인 줄 알고 레이저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재발하면서 오히려 궤양 같은 상처가 생겨서 잘 낫지 않고 피가 나거나 딱지가 계속 지속이 되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톱에 생기는 피부암도 검은색 주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선의 굵기가 넓어지고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경계가 매끈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암의 병기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1에서 2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3기,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가 4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히 발생하는 기저세포암의 경우 림프절이나 원격 전이가 되는 확률이 아주 낮아서 피부암의 크기와 침륜 깊이에 따라 진행 정도를 주로 평가합니다. 크기가 2cm를 넘었나 안 넘었나, 그리고 그 깊이가 침륜되어 뼈나 신경 주위를 침범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흑색종은 진단 시기를 놓치면 림프절이나 원격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흑색종은 처음에 수평으로 자라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수직으로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암세포의 침륜 깊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흑색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여 그 깊이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깊이라도 궤양에 의한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더 진행된 병기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피부 평평상피세포암은 흑색종만큼은 아니더라도 림프절로 전이가 될 확률이 기저세포암보다는 더 높은데, 특히 귀나 아래 입술 등 특정 부위에 생기는 경우 전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하는 위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내부 장기와 달리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제거술을 시행하기 용이합니다. 얕은 초기 병변은 바르는 약이나 레이저, 그리고 냉동 치료와 같은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꽤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부암이 눈에 잘 띄는 노출부, 특히 눈, 코, 입, 귀가 있는 얼굴에 발생하므로 수술 후 흉터나 외형의 변화와 같은 미용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절제하여 남은 세포가 없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최대한 적게 절제하여 정상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추행을 줄여야 하는 양립적인 치료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치료면에서 반대되는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모주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넉넉하게 암 조직을 떼어내는 광범위 절제술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떼어내고 그 경계면을 실시간으로 현미경 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남은 부분을 조금씩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미경으로 세포 수준에서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떼어낸 횟수가 그만큼 반복이 되어 늘어나는 번거로움하고 수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암의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자외선입니다. 특히 화상을 입을 만큼 강하게 노출이 되어 피부에 물집이 잡힐 정도가 되는 경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심한 일광 화상이 아니더라도 햇볕에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피부 손상이 누적되어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특히 피부 편평세포암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로 야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농부나 어부 그리고 노무자 등에서 이 암의 발생이 훨씬 많은 것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스포츠 레저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모를 위해 실내에서 태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주요한 피부암 유발 인자이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하시기 20분 전에는 미리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소매가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고요. 또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배와 술도 당연히 좋지 않고 또 외음부에 있는 피부암은 사마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적절한 피임 기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을 찾도록 하시고 피부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피부암 발생 우려가 높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뵙게 되는데 뭐니 해도 그 피부암은 평소에 자신의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에 있는 암들은 CT를 찍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피부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빨리 커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의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조기 발견이 되면 그만큼 빨리 치료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죠. 그래서 피부암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암은 자외선이 제일 안 좋으니까 자외선에 대한 피부 관리를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조기 치료가 늦어지는 치료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위해서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꼭 병원을 찾으셔서 확인을 하시고 괜찮다면 안심을 하시고 혹시라도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